아이가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 언어로 쓰고 일상 내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사람의 몸은요.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 혹시 눈은 900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자, 그렇다면 개미는 아까 눈이 없기 때문에 1000냥 중에 900냥이 빠진 걸까요? 그렇지 않아요. 자, 개미의 몸이 1000냥이라면 어느 부분이 900냥을 해당하고 있을까요? 내 몸에서 어느 곳 하나 중요한 곳은 없어.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듬이와 큰 턱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지. 그래서 개미 900냥은 큰 턱과 더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먹이를 구하고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나는 다른 곤충들보다 더듬이와 큰 턱이 특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사진, 실사가 줄 수 없는 아이들한테 관찰 요소는 일러스트, 세밀화가 담당을 해주고 있어서 사실 자연관찰책을 고르는 가장 큰 안목의 요건 2가지는 실사, 사진의 화소가 선명하냐, 그리고 세밀화가 잘 표현되어 있냐, 이 2가지를 놓고 자연관찰책을 고른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더듬이, 여기서 보이는 더듬이 작죠. 하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더듬이는 주변 사물을 구별하고 냄새를 맡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한테 있는 코, 개미한테는 코 대신 더듬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? 자, 그렇다면 또 볼게요. 아까 개미 좀 혹시 기억나세요? 실사로 사진으로 찍어놨을 때 정확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알아보기는 너무 힘들었죠. 하지만 이렇게 세밀화로 표현을 하니까 아이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그리다 보니까 내용이 한눈에 혹시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나요? 자, 그러면 어떤 방 이렇게 각 방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눈으로 보고 가족을 확인. 우리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반가워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만 곤충, 이 개미는 뭘 보고 확인한다고 했죠? 맞아요. 냄새로 확인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? 자, 페로몬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분비가 되고 그 냄새를 코로 맡는 게 아니라 더듬이로 맡은 다음에 가족인지 적인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개미거든요. 자, 그럼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? 더듬이로 인사를 한 뒤에 입을 맞대고 먹이를 나눠줍니다. 가족인 게 확인이 된다면. 하지만 아까 이 부분에 없었던 가족이 아니면 어떡할까요? 안면 몰수하고 갈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내가 지나온 경로에 대한 냄새가 들통나면 내가 모아놓은 먹이 공간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바로 싸움에 들어갑니다. 아까 더듬이하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했나요? 큰 턱을 가지고 상대, 가족이 아닌 개미와 싸움을 벌여서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.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진딧물과 친구라는 부분 또 여기에서 강하게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. 자, 그런데 혹시 아까 그 방에서 짝짓기 하는 방이 있었는지 혹시 찾아보셨다면 아마 없을 거예요. 왜냐면 개미는 여왕개미만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개미와 여왕개미는 짝짓기철이 되면 결혼 비행이라는 걸 해요. 그래서 하늘을 날면서 짝짓기를 하고 짝짓기 즉시 수개미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. 자, 이제 여왕개미는 내려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? 알을 돌보는 일을 여왕개미가 합니다. 그런데 그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달고 할 수는 없겠죠. 자,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날개부터 떼어내는 장면이 들어있어요. 굉장히 디테일하고 재밌지 않나요? 자, 이게 바로 우리 아이가 개미를 하나의 2D적인 지면으로만 보는 공부가 아니라 입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집밖에 없다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읽은 책을 그냥 흩어져 있게 둘 수는 없죠. 그렇다면 너무 손해잖아요. 구조 한번 시켜볼까요? 자,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개미, 곤충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런데 개미는 만져봤는데 단단한데 뼈인 줄 알았더니 뼈가 아니었어. 봤더니 척추는 없는 대신 몸이 단단한 갑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할 수가 있대. 자, 그런데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? 혹시 지구상에서 그 수와 종류가 가장 많은 동물은 무엇일까요? 자, 놀랍게도 가장 번성한 동물은 곤충이라고 하네요.
놀랍죠? 자, 그렇다면 곤충은 절지동물의 하나로 몸이 여러 개 마디로 되어 있죠. 자, 그리고 머리, 가슴, 배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, 자,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곤충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. 자, 그럼 내 아이가 혹시 곤충이 되고 싶다 그러면 머리, 가슴, 배로 나누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더듬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배, 아닌 가슴에 6개의 다리가 달려 있어야 돼요. 자, 그리고 일단 뼈는 없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곤충이 가장 많은 수를 계속 유지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4가지가 있는데 혹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고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. 자, 이렇게 번성한 이유 첫 번째, 혹시 모기가 날개가 없었다면 제 다리를 쭉 피를 빨고 손으로 탁 쳤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. 그런데 생 하고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율이 업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곤충은 적응력이 뛰어납니다. 아까 개미만 해도 꿀만 먹었나요? 그렇지 않아요. 죽은 곤충, 곡식, 썩은 음식 모든 걸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적응력이 뛰어납니다. 자, 그렇다면 세 번째,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뼈가 없이도 몸을 지탱했지만 다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. 자, 넷째, 몸이 만약에 모기가 코끼리만 같다면 빨리 생존해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몸이 작다 보니까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4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. 자,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곤충을 관찰하는데 자료를 썼다면 내 아이의 월요일, 봄을 주제로 한 개미의 생활 기대될까요? 걱정될까요? 자, 이렇게 좋은 책 읽기 한번 우리 같이 시도해 볼까요? 자, 저는 광주센터의 손윤주 사업처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